그렇다면 새봄 생존 전략, 마지막으로 깨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 부산 광역시로 향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뭐지 이게? 어둑하고 음산한 분위기에 압도된 제작진. 심지어 의문의 나무관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잔뜩 긴장한 가운데 주인공을 찾아보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누설 팀인데요.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미동조차 없던 나무관 속에서 갑자기 손을 뻗은 두 사람.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김민주 씨와 딸인 서은선 씨.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찜질하고 있었어요. 찜질이요? 네. 관 속에 파묻혀 있는 독특한 이 모습이 사실은 찜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무슨 찜질이에요? 톱밥이 발효되면서 나는 일. 그러니까 미생물이 톱밥이 집을 지어서 활동하는 열에서 찜질을 하시는 순수 자연으로. 톱밥을 활용한 효소 찜질 중이었던 모녀. 기억나다. 아휴, 시원하고 좋은데 응. 방바닥에 이불 덮고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거다 이래. 범상치 않은 효소 찜질을 즐기며 건강 관리 중이라는 모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효소 찜질을 하면 촉각 자극을 해갖고 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 건강이요? 네네. 내가 1년 전에 그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김민주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 대체 무슨 셈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함께 집으로 향했다. 76년에 면허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됐죠. 한 3, 40년 가까이 되죠. 경남 쪽, 부산 쪽은 얼추 다 끼고 있죠. 아니 기억력이 아주 너무나 좋았죠. 은퇴하시고도 이게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간간히 일을 하셨거든요. 40년 가까이 보기 드문 여성 택시 운전사였던 김민주 씨. 운전 실력은 물론 길룸까지 밝은 모범 운전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은퇴 후 차츰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하철에서 타고 올라왔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고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내가. 그게 한참 처음 일이었어요. 매일 가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조차 잃게 되었던 것. 이러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딸 서은선 씨라고 하는데, 상황에 안 맞게 뜬금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된 거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증세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좀 더 기억력이 흐리고 머리가 막 소리 난 것매로 응 하고 아프고, 철사가 이렇게 말하자면 기타 이렇게 튕기면 띵 하는 그런 소리가 자주 난다니까. 김민주 씨의 말대로 뇌도 동면에 들어가 봄에 깨어나기 힘든 것일까? 겨울에는 신체 활동뿐 아니라 뇌 활동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뇌 자극이 줄어들며 인지 기능이 다소 둔해질 수 있고 뇌가 얼어붙은 것처럼 반응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뇌는 꾸준히 자극하고 사용할수록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봄이 오기 전 뇌를 깨워 뇌의 활동성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겨울로 착각한 뇌가 오래 쉬게 될수록 치매 위협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위험한 치매는 2040년엔 환자 수가 무려 200만 명이 육박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지만, 자신에게 치매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김민주 씨. 병원에서 보면 자식을 또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못 알아볼 때까지 내가 있으면 안 된다 싶어갖고 그냥 오라 해서 아이고 내가 기억하고 볼 때 많이 봐야겠다 싶어갖고
내가 기억을 더 잊어버리면 자식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그래서 볼 때 많이 보려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야지 싶어. 자식들의 얼굴조차 잊게 될까 그 무엇보다 걱정이라고 한다. 시작. 엄마 잘한다. 나 지겠다. 이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김민주 씨의 뇌를 끼우기 위해 노력해 더 이상의 악화 없이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알겠다. 오늘 약 먹었어? 아침에는 먹은 거 아, 같은데. 아침 먹었네.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갔다는 모녀. 그런 두 사람이 독특한 달력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엄마가 약을 좀 깜빡깜빡 하세요. 날짜별로 이제 약을 좀 챙겨놨거든요. 동치에 있고 이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낫고 엄마가 찾아 먹기가 쉽더라고요. 잊어불고 있으면 막 전화 와갖고 막 약 왜 안 먹었냐고 막 사진을 비춰갖고 아유 미안하다 그러고는 또 챙겨 먹고.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메모까지 붙여두며 기억력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먹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서 챙겨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두 사람. 뭐 하시려나 봐요? 생채하려고요. 아, 생채요? 네. 딸 서은선 씨가 선택한 메뉴는 생채. 그런데 뇌 건강을 위한 요리치고는 다소 평범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서은선 씨. 그런데 생채를 만든다는 그녀가 씻고 있는 것은 무가 아니라 사과? 따님, 생채 하시다더니 무가 아니네요. 생채한다니까 문제하셨구나. 우린 이걸로 해요. 고구마와 사과로 생채를 만든다? 무를 오늘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과하고 고구마로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같이. 그래서 사과하고 고구마로 생채하고 있어요. 먼저 사과와 고구마를 채 썰어 볼에 넣어준 뒤 고춧가루와 함께 갖은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아삭함은 살리고 단맛은 더한 고구마 사과 생채 완성. 그 달짝지근이 맛있어요. 사과 아삭거리고 고구마 그냥 씹히는 식감이랑 그 양념 지금 딱 간 잘 맞는 게 엄청 맛있어요. 이거 밥이랑 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얼어붙은 뇌를 깨워줄 건강 식단으로 식사를 마친 모녀. 그런데 또 사과를 꺼낸다? 간식 드시려고요? 네. 사과로 맛있는 디저트 만들어 먹으려고요. 사과를 깎아 예쁘게 썰어 그릇에 담더니 그 위에 물을 붓는다? 왜 사과에 물을 부으세요? 사과 그냥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과를 따뜻하게 먹는다? 뒤이어 사과를 담은 그릇에 대추와 흑설탕을 넣어준 뒤 15분간 찌기만 하면 완성된다는 특별한 후식. 이게 사과숙이에요. 얼어붙은 몸과 뇌를 풀어줄 사과숙. 이처럼 사과를 반찬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모녀. 맛있다. 실제 사과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사과를 활용한 건강 식단에 이어 뭔가를 가져오는 서은선 씨. 엄마 요거 잡수실 시간이야. 후식까지 섭취한 두 사람이 무언가를 또 먹는다? 고소해. 맛이 괜찮네. 지금 드신 건 뭐예요? 이거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파티드 셀이요? 네네네. 모녀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잖아요. 먹기도 괜찮아. 좋고. 먹기도 어. 편하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이 포스파티딜세린이다? 우리 언니가 찾아보다가 이거 괜찮다고 나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이상한 말 하고 이랬던 게 조금 줄었어요. 김민주 씨 모녀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포스파티딜세린이란 무엇일까? 포스파티딜세린은 줄여서 PS라고도 부르는데요. 외부 공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뇌 세포막의 약 15%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오로지 세포막 안에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뇌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의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피가 감소하고 뇌 사이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독성 단백질이 끼면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수상돌기가 약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이 수상돌기가 약해지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알츠하이머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실제 늙은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시키자 젊은 쥐의 수상돌기처럼 유지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 포스파티딜세린이 뇌 청소부라 불리는 미세아기오 세포를 끌어당겨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미국 FDA와 식약처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증했다. 저 사실은 저도 건망증이 심하고 좀 있거든요. 사실 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 먹고 있는데 깜빡깜빡 하던 게 좀 줄더라고요. 실제 치매는 가족용 육류에 따라 발병률이 72%까지 높아지는 만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포스파티딜세린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 치매와 건망증의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고, 환자의 80%가 치매로 진행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미리 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세포막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어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투여하자 기억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후 뇌 활성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뇌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포스파티딜세린. 두 사람은 의외의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잠을 못 자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포스파티딜세린 이걸 먹고 나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띵하던 것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바로 뇌 건강을 좌우하는 수면의 질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 포스파티딜세린은 수면을 방해하는 생리신호를 낮춰 수면의 질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하자 코르티솔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포스파티딜세린도 순도가 높은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순도 높은 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순도가 높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한다는 것. 과연 맞는 말일까? 포스파티딜세린의 순도는 금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순금은 99.9%의 금이지만 18K 금에는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듯이 순도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지질 섭취와 산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포스파티딜세린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맞이 얼어붙은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을 주는 포스파티딜세린. 단 임산부, 수유부, 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과다 섭취 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하루 권장량인 300mg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